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요. 기자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 오늘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건데, 네, 첫 번째 법안,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 그 수가 얼마나 되나요? 네, 2012년에 4만 7천여 명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6만 9천 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건데,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한국어 구사가 좀 서툴다 보니까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전에는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들이 없었나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인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있고요.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는 제한 외국인 처운 기본법도 있는데요.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에는요. 다문화 학생 관련된 법률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겁니다. 꼭 필요한 법안이 이제라도 통과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에는 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교육부가 다문화 교육 실태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또는 교육감이 이외에 필요한 경비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학생 특별 학급은 기존에도 좀 있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네, 작년 기준으로 444개가 있었는데 예산이나 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전담 교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거고요. 또 그 밖에도 교육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갑니다. 네. 거의 다 갑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부처들과 연관된 위원회가 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조금 특별합니다. 법률안은 아니지만요.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 규칙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국회, 세종, 의사당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국회도 행정부처럼 세종시로 옮기는 건가? 라고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생기는 겁니다. 2021년도에요.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종자치특별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었는데, 이 분원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정확하게 어떤 부서들이 이전해야 되는지를 정한 법률이 아니라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국회 규칙에 위임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정한 국회 규칙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걸 줄여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규칙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의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주소는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부지 면적은 63만 1000제곱미터인데 이게 평으로 환산하면 한 19만 평 정도 됩니다. 현재 정부 세종청사의 부지 면적이 약 60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가 정부 세종청사보다 조금 더 넓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약 19만 평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넓은 건지 감도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넓은 부지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여의도 본원보다 세종의사당에 더 많은 부서들이 자리 잡게 될 예정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서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네, 조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등등 다 이전을 합니다. 네. 이 위원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위원회들이에요. 반면에 소관 정부 부처가 서울이나 과천에 있는 위원회들 6개가 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등은 여의도에 남게 됩니다. 네, 이전하게 되는 이 위원회들 좀 들어보니까 굵직굵직한 위원회들이 세종시로 좀 많이 옮겨가는 것 같네요.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갑니다. 네. 정말 거의 다 갑니다. 네. 네. 국회 소속 기관은 국회 사무처를 제외하고 3개가 더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으로 옮겨갑니다. 국회 도서관은 이전을 하지는 않지만 세종시에 분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산에 국회 부산 도서관이 개관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 세종시에 생기면 바로 두 번째 국회 도서관 분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는 곳이 워낙 많아서 좀 복잡한데 정리를 하면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실과 같이 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장소들은 서울 여의도에 남아 있고요. 6개 위원회, 이를 지원하는 부서들, 그리고 국회 도서관만 서울 여의도에 남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더불어서 각 업무실들도 맞아요. 정말 진짜 개수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 국회의사당이 좀 완공이 되는 걸까요? 2024년 상반기에 사업비 협의가 완료가 되면요. 2031년 전후로는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031년 전후로 이제 완공을 예상하고 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종의사당이 건립이 되면 행정 효율성도 크게 개선이 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 하나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의사당이 생긴다고 하면 또 세금 낭비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부지도 넓고 예. 뭔가 많으니까.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부처들과 연관된 위원회가 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 일에 관한 효율성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번에 뭔가 목돈이 들어가니까 큰 돈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저희가 10년, 20년, 100년, 200년 이렇게 길게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 되리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법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